지금 차트는 이렇고 눌리고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올리는 거. 근데 코인베이스 보니까 더 이상 내릴 이유가 없거든. 근데 지금 내린 이유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연준, 연설. 지금 코인만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주가가 다 떨어지고 있잖아. 거기서 이제 코인베이스도 떨어진 거거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베이스가 되게 중요한데, 그 미국의 최대 거래소가 그 나스닥 영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나스닥 영향은 아니지. 실제로 보면 금리야. 현재 그 파월이나 아니면 나머지 그 연설에 참가한 사람들이 금리에 지금 집중돼 있거든. 근데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올해 안에 금리를 한 최대 3번까지는 내릴 수 있다라고 했지만 가정이에요. 확실하게 얘가 언급한 적이 없어. 여러분들은 올해 3번 금리 인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 근데 파월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파월이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대답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등락폭이 심한 거예요. 파월의 한마디에. 뭐냐면 올해 안에 금리를 3번 정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물가를 잡을 경우. 모든 코인 추세 그죠? 확인가능 너튜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자유투자 무슨 코인 얘기를 하냐면 멤버십에서 비트알트 코인 실시간 추세 확인 가능 100명 채우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받지 않을게요. 질차 추천 부탁드려요.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금리를 내릴 것 같다고 했지 내린다고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하거든.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내리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냐에 따라서 코인도 움직여.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에 그 코인베이스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코인이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의 주식, 미국 주식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코인이 먼저 반응해. 금리의 영향이 엄청나게 받거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현재 코인은 뭐 사람들이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나스닥 당연히 주가 전체 그 미국 시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지. 근데 코인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금리.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금리 동결되거나 아니면 파월이 금리에 대해서 언급한다. 주가가 떨어지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코인베이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미국의 최대 거래소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그 코인베이스가 코인 거래소야. 그게 이제 유일하게 미국 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거야. 그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코인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코인베이스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 금리. 그게 왜 그러냐면 금리라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뭐 쉽게 생각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게 되지.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투자할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해봐요. 부동산, 주식, 코인, 채권 여러 가지가 있지. 근데 제 1순위는 어딜까?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쉽게 벌 수 있는 구간, 장소, 코인이지.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코인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요. 근데 그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도 하겠지. 근데 부동산 되게 심하잖아. 그죠? 지금 전세 사기에, 월세 사기에, 매매 사기에 장난 아니잖아. 그리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있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 단기 반등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도 다시 약간 약회복세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 부동산을 사겠지만 그 전체 대출받은 돈에서 최대로 많이 몰리는 곳은 코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식이고요. 그 채권도 많이 매매할 거야 아마. 근데 특히나 개인들이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은 주식보다는 코인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거기다가 지금 내가 비트코인을 계속 사는 이유, 그러니까 5년, 10년을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단기성으로 보면 안 돼. 왜? 지금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계속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서 채굴 보상률이 반으로 계속 줄고 있죠. 그 다음에 최대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인데 1900만 개 이상이 벌써 발행이 됐어. 나머지는 5년, 10년 안에 끝나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을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왜? 희소성이 생기고, 일단은 비트코인이 발행이 안 되고 비트코인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이 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많은 물량을 어디서 매집할까? 기관들. 기관들이 서서히 지금 계속 떨어질 때마다 매집하고 있거든. 여러분들 안 보일 거야. 근데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알려줄게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73K 찍고 눌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두 가지야. 파월, 금리. 금리를 내린다는 확실한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주가는 떨어지고 코인이 떨어지는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레스케일. 나머지 캐시우드나 아니면은 다른 데, 뭐 블랙록이나 다른 기관들은 안 팔아. 그 ETF 승인되고 나서 물량을 갖고 있는 데서 확보하고 있거든. 근데 유일하게 팔고 있는 털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그레스케일이요. 그레스케일 쌍놈들. 거기서 물량을 계속 털고 있다니까. 그 물량이 완전히 다 털리고 해소가 되면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쨌든 그 물량이 떨어질 때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거거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맨날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계속 추락하겠지. 근데 65K, 64.9에서 지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는 그 물량을 가져간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코인은 누군가가 팔면 누군가는 먹어야 돼. 1대1 거래죠. 근데 만약에 너도 나도 전체적으로 50% 이상, 70% 이상 누가 다 코인을 판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부족하겠지. 누군가는 기관을 그 물량을 사야 되겠고. 근데 그 한계치가 생기죠. 근데 그런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질 않는 거야. 만약에 엄청난 그 블랙록도 시총이 크죠.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잖아. 마이크로 스트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다 판다 그러면 지금 10 몇 프로씩 계속 폭락했어야 돼. 근데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레스케일은 왜 던질까? ETF 승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레스케일만 유일하게 던지고 있어. 걔네 물량 없애려는 건가? 아니면 걔네가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던지는 게 아닌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레스케일에서 물량을 갖고 있는 거를 코인베이스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래소 이동이야. 그러니까 그레스케일이 갖고 있던 물량을 코인베이스로 이동 중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뉴스에서는 그레스케일에서 코인베이스로 이제 그 물량이 이동되니까 어 이게 물량이 빠져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오히려 그레스케일은 코인베이스로 이동한 후에 털질 않았는데 어, 뉴스에서는 그레스케일이 코인베이스로 이동하니까 그레스케일 쪽에 보유 물량이 빠지니까 유출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뉴스에서 반응해서 그레스케일이 턴 걸로 오해를 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터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여러 가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요소가 있겠지. 근데 나도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레스케일에서 팔 이유가 없거든. ETF 승인이 이제 났고 얘네들은 물량을 확보해서 ETF 장사를 해야 되는데 간접 투자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기관들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수료. 근데 얘네가 털 이유가 없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뉴스에서 언급하는 게 그레스케일에서 코인베이스로 이동을 하니까 그레스케일이 갖고 있던 물량이 빠져나가니까 그거를 유출됐다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생각으로는 그래요. 근데 보통 기관들이 큰 물량을 털 때는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바이낸스를 이용하거든. 그러니까 채굴자들도 최근 물량을 털려면
큰 거래소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알죠? 작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던진 물량을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로 지갑 전송을 해. 그 채굴자들이 보상받은 거를 팔려면 코인베이스 아니면 바이낸스를 이용하거든. 그러면서 걔네가 이제 채굴자들이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로 뭐 비트코인 한 1000개, 500개를 지갑 전송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팔 물량이에요. 근데 그 판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 계속 사는 이유는 뭐냐면 5년, 10년 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팔 이유가 전혀 없어. 나중에 5년, 10년 후에, 5년 후에 이제 또 4년 후에 또 반감기잖아. 그렇게 되면 반감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제 비트코인이 없는데 발행량이 점점점 줄어드는데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 기관들도 멍청하지 않는 한 팔 이유가 나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지금 금리나 아니면은 다른 영향으로 그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세력들 물량이 아니고 고래 물량? 아무튼 어떤 물량으로 유출되냐면 그 저점에 잡았던 그 개인들 물량들 있잖아요. 그거를 차익 실현하는 오늘 물량이라고 코인 난 추세 생각해. 확인 가능. 너튜브 자유투지 코인 멤버십에서 비트알트 코인 실시간 추세 확인 가능. 100명 채우면 마감하겠습니다. 더 이상 받지 않을게요. 질차 추천 부탁드려요. 그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나도 지금 그 펀딩비가 많이 나가서 나 원래 22K, 22.3K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3천만 원대야. 그때 사서 지금 1억 됐어요. 그거를 이제 3배 정도 벌었죠. 뭐 배율로 따지면 10배 이상 벌었지. 그러면 그거를 마진해서 들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 펀딩비가 너무 나가니까 나 하루에 30만 원씩 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22.3K에 400달러, 4,000달러 샀을 때는 펀딩비가 부담이 없었어. 시드가 작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수익이 생기고 펀딩비가 아니 그 시드가 이만큼 늘어나니까 펀딩비가 하루에 30만 원씩 나가. 옛날보다 더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 그래서 나는 팔고 옮겼어.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현물에서 그 돈으로 못 사니까 선물해서 사서 지금 수익 난 거를 차익 실현하는 경우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 많을 거야, 지금.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고 싶으면 현물에서 들고 가야 되거든. 펀딩비 안 날리고.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나처럼 저점에 잡은 사람들이 일부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뿐만이 아니고 눌림이 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난 생각을 했었어. 차익 실현 때문에. 그레이스케일도 선물로 들고 있나? 그건 모르겠네. 현물로 들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선물 마진으로 들고 있으면은 터는 건 맞는 것 같아. 나 같아도 씨 부담스러운데.